자, 오늘의 주제는 바람을 잡을 때 발광하는 남편이 네.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바람 잡을 때 남편 발광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히 말한다. 여풍당당 상담계 해법 있는 바람 좋지 묻지마 한디. 감성 있는 외도 해결 변호사 이인다 조변 조준영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하기 전에 저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네. 저와의 상담은 상담이 많습니다. 네. 근데 저와의 상담은 그 좌측 위에 그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그리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네. 저는 좀 약간 까칠할 수 있어. 근데 접수하시는 분은 친절하게. 둘 다 까칠하면 안 돼. 네. 원래 부모도 두 분 다 까칠하면 안 돼. 자식한테, 그죠? 한 명이 약간 악역을 하고 한 명이 좀 약간 달래주는 역할을 해야지. 둘 다 까칠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둘 다 친절하게만 해도 안 돼요. 둘 다 친절하면 안 돼. 그죠. 둘 다 친절하면 한 명은 또 잡아줘야지. 개망난이가 될 수 있고 둘 다 까칠하면 집 나갑니다. 비행 청소년 될 수 있어. 한 명은 좀 약간 그래서 눈치껏 해야지. 뭐 이제 와이프가 좀 세다. 네. 그럼 나는 좀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좀 뒤에서 이렇게 봐주는 역할을 해야 되고 와이프가 순하다. 그럼 내가 좀 잔소리 좀 하고 약간 그게 필요하다고 봐요. 저한테도 이제 간디님한테 혼났다고. 혼나는 게 아니지. 그건 진정성 있게 이렇게 가야 되죠. 되는데 그렇게 못 안 가서 이게 바람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갑시다. 가야지 해결됩니다. 그게 자신감 혼난 있게. 게 아니라 안타까워서 안타까운 거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 사랑의 매죠. 또 이제 꼭 필요한 그렇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아니, 제가 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걸 놓치시면은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맞아요. 근데 뭐, 기분 나빠하시지 않더라고. 다들 뭐, 진짜 왜냐면 진정성 있게 하니까, 그냥 뜬금없는 상담 이론이나 나열하고, 그거 저도 2시간 얘기할 수 있지. 얘기만 듣다가 1시간 가지. 그렇죠. 아무 해결도 안 되고. 그 상담비 아깝지. 그럼 저는 상대방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아깝습니까? 우리가 마트 가서도 좀 싼 거 고르고 그러는데, 저도 가끔 마트 가면 조금이라도 싼 걸 고르려고 하는데, 그 상담비 알차게 해야지, 알차게. 그래서 불필요한 얘기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네네네. 자, 오늘의 주제는 이제 바람을 잡을 때 약간 발광하는 남편이 이제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 발광 남편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네. 삼무입니다, 삼무. 그러니까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돼. 이 세 가지가 없다. 삼무. 그러니까 바람 잡을 때 남편 발광이 두려울 때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 첫 번째는, 문해남이다. 무뇌야. 왜냐면, 남편이 문해남. 남편이 문해남이라고 생각하지. 왜냐면 바람이 나면 그 얘기 제가 수도 없이 했죠. 바람이 나면, 전두엽이 망가져가지고 판단 능력 상실, 정상적 사고 상실, 미친놈이다. 네. 좀비다. 완전히, 옛날의 남편이 아니다. 정신병자보다 더하다. 네. 완전 중독돼가지고 말이 안 통하는, 중독자들이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 순간은 통해도, 알았어, 끊으면 되지, 그거 안 어려워. 계속 하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뇌가 고장나가지고 정상이 아닌 사람이, 사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 거기에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려움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굉장히 정상적일 때, 정상적이고 굉장히 능력치가 대단할 때, 물론 바람 필 때는 능력치가 대단하긴 하지.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나요? 초능력이 나오죠. 네. 집에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집에서 우울해하고 그러다가 바깥에 나가면 초능력이 나와가지고 진짜 집에서는 부부관계 하지도 못하는 인간이 나가면 약 먹어가면서도 하고 에너지가 나가지고 밤늦게까지 체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 완전히 중독자들 하는 거 똑같이 마약이나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자 체력이 어디서 나서 밤새 그거 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거는 뇌가 고장난 문해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두려움이 좀 덜할 수 있다. 일단 정상의 예전에 내 남편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두려울 수 있어. 내가 내 남편이 이를테면 상간녀 소송 걸고 상간녀를 박살냈더니 내 남편이 갑자기 발광하고 난리치고 나한테 심지어 폭언을 하고 그럼 두렵지. 근데 이미 바람과 함께 뇌가 고장난 옛날에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폭언을 하는 것도 진짜가 아니란 얘기예요. 미쳐서 하는 얘기라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마시라.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까? 무뇌남이 있고 무의미. 무의미. 의미가 없다. 활동이다.
이건 이제 연장선이지. 그 정상적이지 않은 그 뇌가 고장나가지고 그 정신병자와도 같은 사람 입에서 나오는 얘기에 의미를 두지 마시라. 의미를 안 두면은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로 진짜 타당한 얘기를 해. 진짜 나를 죽일 놈이야. 그래서 칼을, 그냥 전과도 있어. 살인하기를 밥 먹듯이. 아니, 그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지만. 느낌, 이렇게 다가오는 거 보면 약간 느낌 있잖아. 저는 약간 피해가지. 전 멀리서 이렇게, 인상이 좋으십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 이렇게 짝으로 오잖아요. 저는 벌써 50m 전에서 벌써 알아. 캐치 같아. 느낌이 안 좋아. 분명히 저거 나한테 걸어온다. 저는 피하지. 귀신같이 피해요, 지금. 이제 그런 진짜로 나한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겁날 수 있지. 그 사람이 하는 말에. 근데 뇌가 망가져가지고 우리가 정신병자고 횡설수설 하면서 하는 얘기는 신빙성이 없는 거거든. 근데 제가 지금 약간 고민이 이제 갑자기. 왜 그런 아까도 이제 문해남일 때도 그랬는데 이렇게 남편이 뇌가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상황 파악을 못하면서 더 날뛰면 아내분들 더 두려워할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그렇죠. 뇌가 없다고 생각하면 덜 두려운 게 오히려 아니라 또 오히려 반대로? 더 두렵지 않을까? 그렇지, 이게 내가 그렇지. 정상적인 남편은 원래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저 사람이 뇌가 없는 상태이고 완전 변해버려서 무슨 행동할지 모른다. 그렇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을까 오히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벌써 17년, 18년째 상담하지만 이 사람이 오히려 치밀할 때 결정을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거. 오히려 그냥 멀쩡할 때, 바람과 무관하게 멀쩡할 때 내가 진짜 아내가 싫어져가지고 이혼을 치밀하게 밀어붙이는 거랑 순간 상간녀한테 헷가닥 해가지고 이혼을 이혼하자고 막 다 달려들면서 하는 거랑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한테 크게 후자가 와닿지 않더라. 그냥 막 즉흥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즉흥적인 쾌락과 감성에 빠져가지고 중독이 돼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오락가락이더라.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진짜 해코지를 하거나 하려는 게 아니라 순간적으로 이 상황을 모면하거나 대응하기 위해서 나간 행동이기 때문에 깊은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 깊은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죠. 물론 그 순간에는 이혼 소송 걸 수도 있고 이혼 요구를 끊임없이 할 수 있지만 폭력을 좀 행사하는 경우도 있잖아. 원래 그렇지 않은 경우 폭력 행사하는 경우는 그건 어쩔 수 없죠. 도망가야지. 그죠. 건강검진 빨리 신고하면 요즘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그거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죠. 폭력, 그래, 쓸 수 있다. 근데 의미는 두지 마라. 폭력을 썼다는 거, 이혼을 요구하고 나한테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거에 저는 의미를 보자는 거. 그게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수년 전부터 내가 싫어져서 그런 거는 진짜 내가 겁나는 일이지. 어떻게 이어붙일 수 없는 일이지. 그렇지만 내가 싫어. 근데 상간녀한테 중독돼서 빠져서 뇌가 고장난 상태에서 주장하는 거고 밀어붙이는 거라서 밀어붙인다고 해도 소송을 걸어도 결국 상간녀를 쳐내면 서서히 돌아온다. 꺾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지금은 야 이씨 내가 걔랑 끝내도 너랑도 안 살아. 난 무조건 이혼이야. 걔랑 끝내도 너랑 이혼이야. 원래 너랑 그랬어. 과연 그럴까 얘기지. 그랬던 사람 치고 상간녀가 떨어져 나갔는데 수개월 지나서 안 돌아온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지. 실행은 하겠지. 실행에조차도 의미를 두지 마시라. 그리고 실행해도 안 된다. 왜 안 되냐면 이혼 얘기하면 뭐예요? 가장 아내분이 겁을 먹는 게 이혼 얘기를 갑자기 꺼낸 거야. 이혼 얘기 평생 안 꺼냈던 사람이 상간녀 소송 걸었더니 이혼 얘기 꺼내서 이거 소송 취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하지 마시라. 그거 왜 하시냐. 미쳐서 그러는 거다. 그리고 이혼 안 된다. 이혼 안 되잖아. 유책배우자잖아.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의미를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행에 나아갔다 그래도 그리고 이혼 얘기를 갑자기 꺼낸 사람도 실행에 나가지도 않아. 그렇죠. 전부터 꾸준히 꺼내는 거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이제 남편이 이제 상가소송을 여자한테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위기 상황이 일어나도 본인이 예전에 했던 방향에서 조금 더 격하게 가는 거지 방향을 완전 바꿔가지고 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력을 한 번도 행사하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막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고 오히려 좀 예전부터 폭력이 좀 있었던 분들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폭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렇죠. 일시적이고 근데 싸움 끝에 그럴 수는 있는데 미쳐가지고 그래서 저는 폭력이 예견되면 맞고 나서 경찰에 신고하면 뭐합니까? 들어가지 마십시오. 며칠 동안 간을 보십시오. 그럼 또 안 들어가면 또 자기가 유책 배우자가 되는 거 괜찮다. 한 달을 안 들어도 괜찮다.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감당할 만해. 그래 순간 내가 맞을 수 있어. 그럼 들어가십시오. 그렇죠. 바로 경찰 신고하십시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또 가이드를 드려요. 가끔 이렇게 조변님이 갑자기 이렇게 훅 질문 들어오면 내가 답 못할 줄 알았지.
이게 깊이가 있어. 아니, 아내분들이 그럼. 궁금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럼. 네. 궁금한 거 얼마든지 얘기하시죠. 다 이게 반론이 있어. 그래서 제가 토론하면 잘할 수 있다니까. 울렁증 때문에 TV 안 나가는 거지. 그리고 세 번째는 무수야, 무수. 이건 이제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가. 상대방을 꺾으려면, 남편은 고수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약간 중수나 하수 정도밖에 안 돼, 이를테면. 그동안 남편한테 가스라이팅도 당하고 살고, 내가 그 초고수가 된다는 거는 이길 수가 없어. 남편은 그 수를 다 잃고 있어, 고수기 때문에. 아예 수가 없어야 돼. 무수라 그러거든요, 제가. 그래서 예전에 그 제 다음 카페 그거 진짜 회원수 몇만 명, 하루 방문객 10,000명 이렇게 그 번창했던 다음 카페로 제가 시작했지만 그 다음 카페의 영어 이름이 무수거든. MOOSU였거든요. 무수로부터 무수가 고도의 전략이다. 수가 없어야 된다. 수가 없다는 건 뭐냐? 좌충우돌, 예측불가. 남편이 평소에 예측했던 내 행동을 벗어나게 행동하지라.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집에서 굉장히 청소주하라고 깔끔해 설거지거리 쌓아두고 갑자기 그냥 들어놓고 내가 일찍 들어와. 오늘 갑자기 늦게 들어오고. 내가 늦게 들어와. 오늘 날 일찍 들어오고. 이건 뭐 시비 걸 수가 없어. 그쵸. 그냥 불규칙하게 행동하지라. 갑자기 뭐 어디 여행 갔다 그러고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휴대폰 지금 끊기는데 잠깐 그러고 끊고. 오히려 내가 더 미스터리하게 행동하지라. 그러면 그 지가 아무리 굉장히 폭력적이고 굉장히 나를 가스레이팅했던 사람도 위축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문의 남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남편은 이 사람이 하는 얘기에 의미를 두지 말고 만약에 행동했다 그래도 그거는 내가 상간녀만 쳐내면 결국 돌아오는 내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조차도 중독돼서 한 거니까 그 행동도 의미 두지 말고 말도 의미 두지 말고 나의 행동 무수로 가시라. 예측 불가.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상담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이걸 좀 대응을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머릿속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대응책을 빼곡하게 그렇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리스트를 머릿에서 지우시는 게 더 도움에 해결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행동할 것 같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지. 이 생각을 그냥 버리고 그냥 무조건 밀고 나간다. 이 무수로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생충에서 송강호가 나는 계획이 없는 놈이라 그런 거야. 계획대로 인생이 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래. 간디님 막 상담하다 보면 제가 이렇게 했는데 소송을 걸면 남편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반응 오면 즉답하지 말고 저한테 바로 문자 주시면 제가 시간 잡겠습니다. 그때 가서 또 요 시간 나눠서 제가 또 코치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도 그 순간 또 응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제가 또 솔루션 드리지. 꼬리를 내리든 적반하장으로 나오든 이온불사로 나오든 간에 또 그건 이제 상담을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순간 응대하는 거는 한 가지가 있어. 이런 태도로 임하시라. 그건 이제 상담하신 분만 여기 염탐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시고 저희 여풍당당 바람취센터 그 카페 뭐 제가 쓴 칼럼 수백 편에 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많은 활동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